안녕하세요, 차영란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 바로 A6 50TDI 차량입니다. 6기통 디젤 모델인데 이 차량이 이제 판매 가격 자체도 좀 낮고 할인율도 꽤 괜찮다 보니까 구매 가격 자체가 E클래스나 5시리즈 4기통 모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 설문을 좀 했는데 A6 50TDI하고 530i하고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어떤 걸 더 구매하고 싶으십니까? 라는 설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60% 이상이 530i를 구매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마력과 기통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고 차량을 이제 구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승기의 포인트는 이 A6 50TDI를 한번 타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BMW 차량 말고 이런 차량들을 구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A6 50TDI의 최대 장점인 이 디젤 V6 6기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아우디 6기통 디젤 엔진에 대해서는 A6 45TDI, Q7 45TDI, A8 50TDI, Q8 50TDI 다 타보면서 정말 빠삭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매번 타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자성어죠. 고진감래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 엔진은 이렇게 가속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고RPM 영역에서 추가로 가속을 할 때도 그 디젤 특유의 토크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 없이 차를 정말로 힘있고 꾸준히 밀어준다는 그런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게 그 터보렉이 얼마나 심한데 라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한 영상을 보시면 스로틀을 딱 밟으면 RPM 바늘이 움직이고 나서 진짜 딱 1초 있다가 속도계 바늘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엔진룸을 열어보고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대신에 여러분이 그 1초를 견딜 수 있다면 이 50TDI 엔진은 여러분들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만족감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50TDI의 다이노그래프를 보시면 이 최대 토크인 61토크가 2500rpm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가속 영상을 보시면 스로틀을 밟으면 일단 RPM 바늘 자체가 3000rpm 부근에서 약간 멈췄다가 거기서 이제 락업 클러치가 걸리면서 동력을 그대로 미션으로 손실 없이 전달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일단 그 터보렉을 극복하고 속도계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RPM 자체가 이미 최대 토크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계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최대 토크를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속을 하면 방금처럼 몸이 약간 뒤로 젖혀지는 그런 엄청난 토크를 느낄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엔진룸을 열어보고 터보렉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엔진의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6 50TDI 엔진룸을 열어봤는데 이 터보렉의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Q8 50TDI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공기가 터빈으로 꽂히기까지의 흡기관 두께 좀 보십시오. 거의 5시리즈나 E클래스 대비해가지고 흡기관 두께 자체가 거의 1.5배 정도로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렇게 흡기관 자체가 두꺼워버리면 이쪽 앞쪽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터빈이 꽂히기까지 공기의 속도가 빨라질 수 없어요. 왜냐면 좁은 관을 통해서 공기가 지나가야지 그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두 번째는 이 흡기관의 전체 길이가 경쟁사 대비 굉장히 길어요. 모든 터보가 달린 차들은 그 터보에서 과급된 뜨거운 공기를 엔진으로 보내주기 전에 열을 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기로 열을 식혀주는 공냉식 인터쿨링 시스템, 그리고 차가운 물로 열을 식혀주는 순냉식 인터쿨링 시스템이 있는데 아우디는 공냉식 인터쿨링 시스템을 써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공기가 과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 이 밑으로 쭉 와서 이 전면에 설치된 라디에이터 앞쪽으로 와요. 이 밑으로 쭉 돌아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 스로틀 밸브를 지나서 양옆으로 이제 공기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 아우디는 보시다시피 공냉식 인터쿨링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흡기관 자체를 무조건 이 앞쪽으로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BMW 같은 경우는 순행식 인터쿨링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인터쿨러의 위치에 대한 그런 자유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엔진 바로 옆에 설치를 해서 흡기관 자체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짧게 설계를 해서 엔진의 반응성을 잡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아우디는 아직까지 공냉식 인터쿨링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반응성이 늦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여러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시려면 아예 초반부터 좀 RPM을 높게 쓰는 그런 스포츠 모드에 놓고
그리고 터빈을 빨리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주행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고 오셨죠? 자, 그리고 이 차뿐만 아니고 이제 6기통 차들을 타시는 분들이 6기통 감성, 6기통 감성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체감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뭐 엔진 회전 질감도 4기통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엔진 본연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가속해 볼게요. 확실히 어떤 묵직한 사운드가 들리시죠? 이거는 뭐 가솔린 6기통에서도 잘 나지 않는 디젤 6기통만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확실히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묵직하죠. 캐빈석 내부로 유입이 되는 배기 사운드 자체가 소음으로 들리냐 소리로 들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4기통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소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일단 엔진 음역대 자체가 굉장히 높고 조금 약간은 그 거친 그런 엔진 회전 질감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 때문에 6기통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가속력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 때문에 4기통으로 다시는 못 간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 영상을 보시고 A6 50TDI 뽐뿌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A6 50TDI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분당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허민 과장님하고 상담한 결과, 이번 달은 17%의 할인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재고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 안으로 출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량이 꽤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나고 바로 허민 과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2주 이내로.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차의 운동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아우디 6기통을 버리고 530i 같은 4기통 모델을 선택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BMW 특유의 그 운동 성능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이 아우디 A6 50TDI는 BMW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지금 옆돈제 와인딩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이 차의 운동 성능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자, 지금 옆돈제 와인딩 코스에 와서 이 차의 스포츠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나믹 모드에 놓고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X를 밟았을 때 차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엄청난 토크감을 보여줍니다. 일단 저기 앞에서 첫 코너 한번 돌아볼게요. 브레이킹. 조금 언더가 나는데, 그 언더를 타이어 폭이 다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앞바퀴 폭이 255mm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확실히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역시 제가 예상했던 그런 아우디의 운동 성능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차량 말고도 정말 다양한 아우디 차량을 이런 와인딩 코스에서 격하게 몰아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아우디 차량을 사면서 조금이라도 나름의 그런 스포츠성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앞바퀴 타이어 폭이 245mm, 적어도 255mm 정도는 돼야지 그런 스포츠성이라기보다는 와인딩 코스에서 어떤 운전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거동의 안정성을 줄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런 와인딩 코스에서 차가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접지력입니다. 접지력. 서스펜션의 입체적인 움직임, 타이어의 스펙 뭐 이런 것들도 다 차의 접지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접지력이에요. 그래서 접지력을 높여주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타이어 폭을 늘리는 거고, 두 번째는 바퀴의 어떤 입체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접지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자고 BMW 같은 경우에는 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영상은 A6와 5 시리즈의 왼쪽 앞바퀴가 조향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딱 봐도 5 시리즈 쪽이 상당히 뭔가 기울여져 있는 반면 A6는 상당히 평면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차했을 때 단순히 바퀴를 돌리면 A6 쪽이 5 시리즈보다 바퀴와 노면이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접지력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게 주행을 시작하고 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A6 50TDI의 왼쪽 앞바퀴고, 여기서 왼쪽으로 회전해 볼게요. 자,
왼쪽으로 회전하면 이제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눌리면서 왼쪽 앞바퀴가 들리겠죠. 그럼 바퀴 각도가 변하는데 왼쪽에는 정차했을 때의 바퀴 각도고 오른쪽은 회전하고 있을 때의 바퀴 각도입니다. 좀 다른 게 보이시나요? 그러면 정차했을 때 100%의 접지를 이루고 있는 건 맞는데 회전할 때는 글쎄요. 자, 일단 각도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BMW 경우에는 제가 캠으로 찍지는 못했지만 애초에 바퀴각이 꺾여 있기 때문에 아까 영상처럼 조향을 하면 바퀴가 펴지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100%의 접지를 이루겠죠. 그렇기 때문에 BMW의 경우에는 A6 대비 좁은 타이어 폭을 사용하고도 격한 주행에서 최대의 접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또 타이어 폭도 좁기 때문에 좀 더 경쾌한 조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반면 A6의 경우에는 넓은 타이어 폭으로 인한 묵직한 주행감과 그냥 일상적인 잔잔한 주행에서는 오히려 더 큰 접지력을 보여줌으로써 운전자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보고 오셨죠? 자,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자, 거기에 더해서 이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의 스테빌라이저를 경쟁 차종들보다 상당히 두껍게 잡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바퀴의 어떤 움직임을 딱 묶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스테빌라이저를 두껍게 잡거든요. 그 왜 그렇게 묶어놓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우디는 바퀴가 입체적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노면의 접지력을 잃게 되는 그런 설계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차에서 의도하지 않은 바퀴의 움직임을 애초에 원천 차단함으로써 타이어의 접지력을 최대한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드리자면 이제 A6 50TDI로 넘어와서는 그 45TFSI랑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차라는 게 느껴지고, 거기에 더해서 530i의 4기통하고 50TDI의 6기통은 엔진의 회전지감 차이, 음색 차이는 거의 하늘과 땅끝 차이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굉장한 운동 성능을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차입니다. 자, 이상으로 A6 50TDI 리뷰를 마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